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9주 1차시, 9주 2차시죠. 좀 헷갈립니다. 그죠? 9주 2차시 동sab이죠. 자, 1차시는 대면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지금 노는 게 그죠? 연어라는 지금 이제 제목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지금 작가가 그죠? 뭔가 하여튼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 연어라는 글 쓰고 연어라는 책 속에 그죠? 왜 강물 냄새가 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앞 시간 요거였죠, 그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전화를 걸어와서 뭐 따지기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서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강물 냄새가 난다. 강물. 여기 이제 왜 바다가 아니라 그죠? 이 강물이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쓰고 싶었다. 독자들의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목도 미리 단순하게 연어라고 붙여두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죠? 뭐 연어라는 연어와 강물을 연관을 시키고 싶은데 그죠? 여러 가지 앞에서 보시면 그죠? 뭐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죠? 연어라는 제목 단순히 연어라는 걸 함축해서 적고 책 안에서 그죠? 그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한번 쓰고 싶었다. 독자들의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목도 미리 단순하게 연어라고 붙여줬다. 이 쓸데없는 오해도 그죠? 좀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안도연은 좀 뭡니까? 좀 약간 뭡니까? 좀 혁신적인 좀 그런 어떤 작가가 좀 맞긴 맞습니다. 그죠? 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쓰는 게 그죠? 독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아부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대로 그죠? 나타내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보정 설명 조금 보겠습니다. 16페이지나 금방 했던 거죠. 안도현의 책 제목 연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됐죠. 자, 이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어에서 왜 강물 냄새가 나는지 강에서 지내는 시간은 바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도 너무 짧다는 걸 알죠. 연어의 뭡니까? 거의 70%는 저 바다 그죠? 연근해 쪽에서 이렇게 도는 경우죠. 그 다음에 알을 낳기 위해서 잠시 강으로 올라오는데 그죠? 왜 강물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땀과 희망과 생명력, 피와 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에서의 추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다는 뜻으로 그죠? 연하라는 말씀은 강물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거의 뭡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물, 그 다음에 고통을 갖다가 강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강물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로 붙였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가면, 자, 이제 또 놉니다. 자, 나는 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백과사전과 어류도감을 먼저 뒤지기 시작했다. 연어는 매년 단풍이 곱게 드는 9월과 11월 사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천 회기성 어류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천 회기성 어류의 하나니까 그죠?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지죠. 그죠? 그럼 모천 회기성 어류가 연어 외에 또 뭐가 있느냐라는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또 조사해 봐야 되겠죠. 자갈이 깔리고 물살이 약간 있는 여울에 그죠?
직경 1m. 여기 여러분들 요 뭐 말이 그죠? 그림으로 좀 떠오르면 좋겠죠. 자갈이 깔리고 물살이 약간 살랑살랑 있는 여울에 직경 1m, 깊이가 50cm 안팎의 산란틀을 만들어. 그러니까 직경이 1m 정도 되고 50cm 정도의 그죠? 요라 뭡니까? 산란틀을 만들어 앵두빛입니다. 그죠? 그죠? 빛 색깔로 앵두빛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갈에 있는 여울에 그죠? 직경이 여기서 1m 되고 깊이가 한 50cm 되는 그죠? 산란틀을 만들어서 알도 앵두빛입니다. 그죠? 앵두빛 알을 여기에서 낳아서 그죠? 이렇게 낳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알의 숫자가 대략 2,000개에서 3,000개쯤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양의 알을 낳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2,000개, 3,000개가 뭡니까? 긴 뭡니까?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죠? 여러 뭡니까? 고기나 새들의 그죠? 먹이가 되면서부터 돌아올 때는 그죠? 거의 뭡니까? 반의 반도 안 되는 수만큼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갈텀에서 수정된 연어가 부화되기까지는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그죠? 이 연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어가 부화하기 때까지는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때 물의 온도는 그죠? 섭씨 7도씨하고 8도씨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7페이지에서는 그죠? 우리가 많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연어는 그죠? 매년 뭡니까?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강을 거슬러 오릅니다. 요런 건 이제 시험 내기 좋겠죠? 자, 연어에 대해서 그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산란터는 대충 어떤 모양이고 아래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 아래 숫자는 그죠? 2,000개, 3,000개쯤 된다는 거고 부화되기까지의 시간은 약 몇 개월인지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보통 몇 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그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서 그죠? 연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걸로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백과사전과 어류도감을 먼저 뒤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연어는 매년 단풍이 곱게 물드는 9월과 11월 사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천회기성 어류의 하나다. 그러면 모천회기성 어류가 다른 것이 뭐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이 깔리고 물살이 약간 있는 여울에 직경 1m, 깊이가 50cm 안팎의 산란틀을 만들어 앵두빛 알을 낳는다는 것. 그 알의 숫자가 대략 2,000개에서 3,000개쯤 된다는 것. 자갈 틈에서 수정된 연어가 부화되기까지는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때 물의 온도는 섭씨 7도에서 8도가 적당하다는 것. 그죠? 더 많은 정보를 조사를 하면 좋겠죠. 여기에 뭡니까? 어류도감이나 백과사전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서 이거 위에 뭐가 있는지 그죠? 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사를 또 한번 보기 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백과사전은 여러분들 아마 뭐 잘 아시겠죠? 학문, 예술, 문화, 사회, 경제 따위의 과학과 자연 및 인간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압축하여 부분별 또는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풀이한 책입니다. 요거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죠? 옛날에는 뭡니까? 집에 그죠? 백과사전 시리즈 해가지고 한 뭐 20권씩 30권씩 옛날 20몇 년 전에 한 100몇만 원 같으면 굉장히 비쌌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책에 뭡니까? 책장에다 쫙 꼽아놓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많이 사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뭡니까? 뭐 거의 안 쓰죠. 한때는 이 백과사전이 뭡니까? CD로 나왔습니다. 그 CD로 나오다가
요즘은 뭐가 됩니까? 이제 CD도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 백과사전의 기본 정보들은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과사전의 어떤 모든 우리가 사회에서의 어떤 모든 의미 것들이 그죠?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료도감이라는 거, 의료도감. 자, 의료도감은, 자, 의료도감이니까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지식을 모아놓은 거죠. 자, 의료의 분포, 분류, 형태, 생태, 경제적 의 따위와 관련된 모든 연구 자료를 그죠? 집대성하여 종류별로 써놓은 책을 의료도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에 관련해서는 그죠? 의료도감 보시면은 대부분 정보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도감에서 연어를 한번 검색해서 그죠? 앞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검색해 보면 연어의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피고 몇 가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고 해서 그죠? 연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요거 이외에 더 많은 다른 정보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의료도감에서 연예 검색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필요한 정보는 다시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검색은 청산어부 생선 이야기라는 그죠? 청산어부의 생선 이야기라는 걸 그죠? 적어주면 연어의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도 참조하시면 연어의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위에 많은 것들이 또 있다는 것. 자, 연어는 뭡니까? 과는 연어과입니다. 연어과. 그 다음에 학명은 그죠? 요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학명은 이렇게 하여튼 학명은 좀 복잡한 영어죠. 이름은 연어. 크기는 보통 60cm에서 80cm 정도로 성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 몸은 이래 길고 옆으로 좀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이 작고 입이 크며 등 지느러미 뒤쪽에 작은 기름 지느러미가 있고 옆줄은 완전하고 몸 중앙을 따라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연어라는 그림을 하나 그죠? 조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삼각형에 가깝고 꼬리 지느러미는 중앙에 깊이 파이고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색은 우리가 대충 알겠죠? 은백색이며 등 부분은 뭡니까? 푸른색을 띠고 있다. 푸른색 이유가 앞에 설명했죠? 아까 바다에서 그죠?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위에서 새들이 볼 때 그죠? 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죠? 한 겁니다. 작은 암색의 반점이 등 부분을 흩어져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어 민물로 올라오면 자, 색이 변합니다. 자,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올라오죠. 자, 수컷은 등 쪽에 흑청색을 띠고 수컷입니다. 그리고 배 쪽은 그죠? 연한 청색을 띠며 몸 중앙을 따라 암색의 넓은 띠가 나타난다. 산란기가 가까워지면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고 몸 옆면에 그죠? 불규칙한 암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저 서식지는 그죠? 바다에서 성장해서 산란기에 민물이 오른답니다. 그죠? 그래서 연어에서 강물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이 산란기 기준으로 생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포는 북부 동해안입니다. 북쪽 동해안으로 흐르는 각 하천에 올라오며 그죠? 일본, 북미, 러시아 등 북반구에 널리 분포한다고 알려 있습니다. 자, 수질은 그죠? 해수에서 주로 살며 바다에 주로 살며 산란하기 위해서 담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수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물이죠, 그죠? 담수는 강물, 해수는 그죠?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바닷물 되겠죠. 자, 번식은 자,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똑같죠. 산란기는 9월 11월경이며 수컷의 위, 아래턱이 튀어나오며 구부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어를 보면 좀 못생겼죠?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좀 보기 싫습니다. 그죠? 저 이쁘면은 좀 먹기도 좋을 텐데 좀 이렇게 툭 이렇게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좀 보기는 좀 보고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얕은 수심의 모래나, 얕은 수심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모래나 자갈 바닥을 수컷이 꼬리로 파서 자, 직경 1m 정도의 산란장을 만들어 깊이는 한 50cm라 그랬죠. 산란장을 만들어 암컷과 산란 수정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정보도 여기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란을 마치면 자갈 등으로 알을 덮으며 산란을 마친 암 수놈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것도 그죠. 참 좀 종류가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죠? 만약 인간이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 뭡니까? 한 3, 40평생 이래 살다가 그죠? 또 자식을 낳고 자동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죠? 아, 이거 엄청 좀 괴롭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죠? 어쨌든 간에 자연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돼서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연어는 좀 특이합니다. 그죠? 산란을 위해서 그죠? 삶이 끝나니까 그죠? 조금 이렇게 그래서 좀 특이하니까 좀 더 또 이제 그죠? 책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수정된 알은 수온이 아까 그죠? 뭐 7, 8도라 그랬는데 그죠? 12도 정도에서 46일 정도면 부화하여 바다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장은 그죠? 3년이며 60cm 정도까지 성장하여 번식할 수 있고 먹이는 뭐 잡식성입니다. 그 다음에 암수 구별은 그죠? 산란기에 수컷의 주둥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구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컷이 변화만 있습니다. 수컷의 주둥이가 뾰족 튀어나오고 구부러진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죠? 수컷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암컷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특이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회계라면 그 국가별로 존재하겠지만 그죠? 이 연어는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알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자원 정식용으로 많이 인공 번식시켜 동해안의 각 하천에서 방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어는 뭡니까? 식용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멸종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뭡니까? 강에서 뭡니까? 그 알을 부화해서 거기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그죠? 이래 삶을 이래 성장해가지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그죠? 그 하나의 뭡니까? 식용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해봤고 그 외에 뭡니까 기타 다양한 것들이 또 있겠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연어에 대한 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연어의 모든 것은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은 그 청산어부 생선 이야기라는 쪽에 들어가시면 기타 연어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모천 회기성 어류라고 했었죠. 아까 연어가 뭡니까? 모천 회기성 어류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천 회기성 어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각자 그죠? 한번 해보시면 각자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궁금증입니다. 그죠? 자, 궁금증입니다. 제가 이제 요걸 조사를 하면서 그죠? 궁금증을 했습니다. 물고기도 목이 마를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고기가 우리가 물을 안 먹는 생물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모든 생물이 있는데 물고기는 바다나 강에서 사는데 과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그죠? 바닷물을 먹겠습니까? 뭐 바닷물을 먹으니까 정수에서 먹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도 목이 마를까라는 의심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역시 물을 마실까요? 라는 질문이죠. 답은 예스입니다. 물을 안 먹고 안 되니까 그죠? 답은 예스입니다. 자, 답은 예스입니다. 자, 다만 우리처럼 이제 그죠? 이제 컵에 따라 마시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그죠? 새나 예를 들어서 개처럼 그죠? 이렇게 입으로 먹는다든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물질의 질량이 그죠? 어떤 뭡니까? 그 농도가
농도가 그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 현상을 이렇게 한번 또 보시면 삼투압 현상인 것은 생체망을 통해 물의 확산 이동, 서로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농도가 농도가 그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뭡니까? 높은 곳에서 뭐가 됩니까?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압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소금물 우리가 음식을 짧게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을 짧게 먹으면은 그 몸속에 있는 그죠? 그 피 안에 있는 그 물질 그 액체가 그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옴으로써 그죠? 또 이렇게 뭐 압이 세지가 혈압이 뭐가 됩니까? 좀 높아지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소금물을 많이 먹고 짠 걸 많이 먹으면서 그죠? 어떤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 액체가 이동하게 됨으로써 어떤 혈압이라든지 또는 밀양의 질도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에 대해서 이제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삼투압 현상으로 강에 사는 민물고기들은 외부로부터 체내로 물이 다량으로 침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강에 있는 그 물고기들은 외부 강에서부터 그죠? 체내로 그죠? 삼투압에서 물이 안으로 침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죠? 흐르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바다 물고기들은 체내에서 외부로 물이 떠나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다 물고기들은 체내에서 외부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물고기는 체내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죠? 이런 현상 때문에 민물고기의 오줌은 묽고 맑으며 자, 그래서 민물고기의 오줌은 그죠? 자, 안으로 침투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묽고 그죠? 맑은 오줌을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다 물고기의 오줌이 진하고 그죠? 소량인 것은 너무 많이 배출해 버리면 그죠? 뭐 체내에 있는 수분이 뭐가 됩니까? 바깥으로 다 나가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바다 물고기는 안에 있는 액이 그죠?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오줌을 조금만 넣어서 그죠?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그다음 민물고기들은 뭐가 됩니까? 묽고 밝은 물을 이렇게 그죠?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뭡니까? 삼투압 조절의 결과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도 뭐 그죠? 물고기든 간에 그죠? 갈증을 해서 여기서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는데 우리 입으로 그죠? 이렇게 뻐끔뻐끔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삼투압 작용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그죠, 참고로, 그죠? 요거는 뭐, 참고로, 뭐, 소화성 회유류, 그 다음에 강화성 회유류, 계절성 회유류, 성육 회유류에서, 그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어류 종류가, 그죠? 각, 요렇게, 둘, 넷, 다섯 가지 부위별로 해서 종류를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소화성 회유류가 뭐고, 강화성 회유류가 뭐고, 계절성 회유류가 뭐고, 성육 회유류가 뭔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섭씨와 화씨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죠? 자, 섭씨하고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섭씨하고 화씨죠. 서씨는 우리가 도씨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죠? 화씨는 뭐 F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공식이 뭔지 한번 섭씨 화씨를 바꾸는 공식 있죠? 공식을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다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쭉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 도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조사, 그 다음에 이런 그죠? 의류 조사, 그 다음에 삼투압에 관해서 제가 조사하는 거 있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충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죠.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청 예의성 의류의 조사, 그죠? 뭐 기타 연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사해서 그죠? 아마 여기 노트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조사들은
그죠? 우리 앞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수업 노트를 만들어서 조사하여 정리하면 그죠? 하나의 지식 참고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지만은 그 연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섭렵하고 그런 것들을 또 알므로써 그죠? 또 앞으로 뭐 사회생활이나 또 전공 공부하는데 그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도움뿐만 아니라 이런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그죠?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색이나 질문을 통해서 자기만의 수업 노트를 만듭니다. 그 수업 노트에다가 그것을 정리해 놓으면은 자기만의 뭡니까? 전공 관련해서 지식 참고가 되는 거죠. 그게 모여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되는 겁니다. 뭐 저도 뭐 전공이 있지만 그죠? 그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기를 거쳐서 그 긴 시기 동안에 뭡니까? 여러 가지 자료나 지식을 축적해서 내만의 뭡니까? 어떤 논문이나 결과를 써서 이렇게 이제 학자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전공에서 그죠?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죠?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 조사를 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해결 방식을 이 또 뭡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이 배움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죠? 16, 17페이지 그 연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연어의 16페이지 연어에서 강물 냄새가 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어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죠? 9주차 2차시 수업입니다. 그죠? 1차시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앞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다시 우리가 의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그죠? 10주차 때 또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